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타라답 탑 타라답 탑 오늘 더 붙였습니다 한번 제가 신삼변 시대. 오늘은 이 이름이 이게 굳어지는 것 같아. 어? 내가 보기에도 이제 거의 밀린 것 같아. 밀린 것 같아 이제. 이제 단문지가 귀에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보고 계십니다. 자, 연문지 세 분에 보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글와글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아, 좋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몽글몽글 백성문입니다. 그리고지. 네, 안녕하세요. 징글징글 양지열입니다. 연문지가 발음하기도 훨씬 부드럽고 이거 듣고 있다니까 지금. 어감이 좋네요. 어감이 좋다고요. 그러니까 연문지 어감 좋아요. 괜찮죠? 부드러워. 어때? 부드러워 아주. 그죠? 착착하고요. 착착하고요. 연문지. 어감이 좋아 훨씬. 단문지로 단무지 같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연문지 무슨 이렇게 그 대하 서사 무슨 이렇게 무슨 그 그런 그치.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어때요, 허 변호사? 연문지. 착 감기긴 하는데 다음 주 되면 또 다르게 말씀하실 걸 알기 때문에. 아니야. 원래 이 방송 세계란 게 정글과 같아서 오늘 없으면 끝이에요. 없으면 그럼 끝.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최강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저는 사실 뒷감당 어떻게 할지 걱정되기 때문에 주말까지 최단비 전화보다는 이제 그거야. 차단. 네, 분명히 지금 듣고 차단이죠. 있고 지금 전화할 수도 있어. 화나가지고. 그럼 지금 올 수도 있어.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단 버전으로. 자, 일단 첫 번째 사건부터 야. 제목이 같이 공부. 야, 성문아, 우리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열심히 공부해볼까? 공부는 무슨 공부야? 약이나 하자 이거잖아 지금. 야, 근데 예. 얼마 전에 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뭐 유통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야 아이들한테도 이제 마약이 무방비로 노출되는구나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애들이 마약을 팝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 3명이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마약을 거래를 했는데 벌써 좀 너무 세죠 시작부터. 네. 이제 많이 팔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저희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방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하나 계약을 합니다. 그 오피스텔이 바로 마약 유통 사무실로 이용이 된 건데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운반책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합니다. 이 성인들은 자기 고용주가 고등학생인지 몰라 이거.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뭐 다 끊겨 있으니까. 그리고 배달 한 건당 3만 원씩 줘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 이 친구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1차로 마약을 사요. 해외에서 수입했을 거예요. 네. 그걸 산 거를 가지고 운반책한테 넘기고 운반책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던지기 수법. 뭐 대면에서 건네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건네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계량기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던지기 수법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던 건데 이제 경찰이 주택가 계량기 뒤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내면서 이 고3 학생들의 소위 마약상 이 범죄가 이제 발각이 된 건데요. 입수된 마약이 무려 4억 9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 마약을 본인들이 직접 투약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건 뭐 부모님들이 모를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몰랐던 이유가 있어요. 공부도 꽤 했어요. 대학에다 붙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왜냐면 공부방 만들어 달라고 해서 친구 3명이 나가서 공부방에 있었는데 성적이 그다음 모의고사도 떨어지면 그 회수거든. 집으로 들어와 이거거든. 그렇죠. 너 오피스텔에서 공부하러 뭐 하는 거야 이게 되는데. 대학에 붙었어 또. 미치겠다 진짜. 야, 근데 이거 일단 얘네 두 개잖아요. 어떻게 입수를 했냐? 어떻게 팔았냐? 네. 근데 그 뭐지? 영화 독전이라는 영화 마약. 네네네. 네, 그거 보면은 막 마약 만들고 뭐 하는데 엄청난 자기들 그렇지. 나름대로의 노력과 마약 만드는데 보면 막 어디 외딴 데에 그렇지, 뭐 그렇지. 하고 뭐 공장 지어놓고 공장 네. 지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만들게 어렵게 수입을 해가 근데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 근데 현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쉬웠던 뭐 상대적으로 그런 영화처럼 저희도 뭐 그런 걸로 훨씬 익숙하긴 한데 이 친구들이 이걸 뭐 장래가 사업가로서 촉망된다고 해야 되나 원래 가상화폐 거래를 또 하려고 했대요. 그럴 거예요.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고 이제 텔레그램 같은 걸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우연히 이게 마약 거래 방을 발견을 한 겁니다. 우연 마약 네, 거래 그래서 방을. 자기들도 그럴 거면 이게 가상화폐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데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 채팅방을 열어놓고 구매자를 확보를 했고요. 문구가 기가 막혀요.
소소하게 장사도 하고 나도 하려고 도매로 떼와서 이거 파는 거니까 품질 좋은 것만 거래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니까. 거니까. 그 문구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읽으면서도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또 퀴즈를 하면 마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까지 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연히 마약을 접했고 우연히 마약을 접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걸 구해서 방을 열어서 마약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쉽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텔레그램 통해서 팔았잖아요. 네. 물건 이거는 어떻게 입수한 거예요? 그건 안 나와요? 여기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을 사와서? 통해서 마약을 사서 이제 그럼 그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급을 했다. 그럼 요 100만 원어치를 200만 원에 300만 원처럼 여기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지. 중간 유통상이요? 예.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뭐 독전처럼 어디서 뭐 마약을 만들어 온 걸 사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만큼 마약을 구하기 쉽다는 게 그게 되게 이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아니 근데 애들이 얼마만큼 많이 팔았으면 압수된 마약이 시가로 4억 9천만 원어치라는 거 아니에요. 10,000명 넘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진성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마약 뉴스가 하루도 안 빼먹고 나라가 됐는지 제가 알던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으셨거든요. 얼마 전에 마약과의 전쟁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약 가격 우리 너무 싸다. 피자 한 판. 피자만.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풀려있다는 얘기다. 왜냐면 독전 영화 때처럼 진짜 구하기 힘들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너무 싸게 많이 풀려있거든. 근데 제가 이 얘기 해드렸나? 내 마약 수입한 사건을 하나 했었는데 저보고 속된 말로 하루 줄 테니까 마약 4억 엄청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 텔레그램, 그 다음에 그 다크웹 3개만 있으면 외국에서 얼마든지 수입해. 일단 세관에서 걸리는 거 그때 문제고. 그러니까 다크웹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마약이 원래 이제 공급책을 잡아야지 이게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는 구조인데 근데 이제 투약한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상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상선 공급책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걸 예전에는 뭐 배나 비행기 이런 걸로 수입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세관에서 많이 이제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다크웹으로 뭐 택배, 국제 택배 너무 잘 되잖아요. 근데 국제 택배도 뭐 여기 숨겨서 오고 저기서 숨겨서 오고.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속옷에 숨겨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책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점조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결제 수단도 가상화폐가 너무 추적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만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 텔레그램 추적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쉽게 수입해가지고 뭐 어디 보관하고 있다가 이 고3 학생들처럼 텔레그램 통해서 파는 거거든요. 던지기 수법으로 여기다 숨겨놓고 저기다 숨겨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마약 수입과 유통이 너무 쉬워져서 이제 가격도 떨어지고.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단순하게 예전 방법으로 정말 아까 허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보통은 마약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을 잡으면 주변에 같이 한 사람을 이렇게 수사를 해서 잡고 이런 방법을 썼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런 식의 대응으로는 좀 한계를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형사처벌 수사도 처벌이고 수사지만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부터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 연수 갔을 때 그때 이제 80년대까지 한참 미국에 마약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그때 생각나는 게 뭐 데어 드럭이라 그래서 마약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1, 2학년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교육. 저는 뭔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르쳐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막아. 이거 언제 추적해서 언제 수사로 다 막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들 잡혔는데 요거 이게 이제 형량 이거 참 형량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마약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하잖아요. 여기는 유통하고 매매를 했잖아. 그러면 일단 무기 5년 이상입니다. 유통하고 매매했으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형량이. 그러다 이거 영리 목적이 붙어.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 고3 학생이고 이번에 뭐 수능 시험을 봤다고 해서 좀 미성년자니까 좀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초범이고 그렇다고 해도 아주 낮은 형으로 석방되기는 쉽지 않다. 본인들의 마약 거래 내역도 너무 많고. 일단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죠. 높다. 근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그렇게 엄하게 처벌받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구해서 쉽게 판매를 했으니까 이게 걸린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막 뭐 5년 이상 징역까지 받을까 상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아니 너 그냥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텔레그램 가지고 이렇게 좀 사와서 판 건데. 파는 수뿐인데. 그죠. 무슨 영화처럼 마스크 쓰고 산에 가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달도 건당 3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배달도.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마약이 비싸고 할 때는 그 위험보다 위험수당 때문에 그 배달료도 굉장히 비쌌을 텐데 이제는 뭐 그 마약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 운반책들 어때요? 여기도. 운반책들도 지금 뭐 형량이 엄청 나요. 지금 이 마약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특가법 적용 범위 대상이거든요. 아, 그러기 때문에 5천 이상이잖아요. 4억 9천이기 때문에 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도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운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받는 행위는 수수 그다음에 주는 행위는 교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약 종류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이런 거기 때문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여기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반하는 사람들도 3만 원 받고 운반하다가 지금 엄청난 처벌에 처할 위기가 된 거죠. 어쨌든 이 마약 사건은 여기서 어떤 형태로 좀 끊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 마약 청정국이야.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말도 안 되죠. 그건. 마약에 너무 노출되게 생겼으니 이거 아마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이쯤에서. 예. 다음 사건 좀 보죠. 야, 다음 사건 허변이 소개해 주세요. 이거 현실판 더 글로리 사건. 네. 멋지다 연진아 이 드라마 다 아시죠? 그 드라마의 현실판 사건인데요. 다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방송국 이제 실화 뭐 이렇게 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학교 폭력 피해를 고발한 그러니까 실명을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표혜림 씨. 무려 초, 중, 고 12년 동안 폭력을 당해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지역 단위가 군 단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때 처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이게 학교에 올라가면서 분산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구나. 계속 초, 중, 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12년 동안이나 이어진 건데 근데 내용이 뭐 그냥 단순 모욕, 폭언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실내화 안에 앞정든다든가 불러내서 폭행하는 건 기본이고 어머니의 신체 특징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얘기들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동창생들이 증언을 했는데 이 피해자 머리를 화장실 이렇게 그 변기 물에 막 집어넣고 이런 끔찍한 행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들한테 이거를 고발하고 따지니까 가해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 너 지금 드라마 좀 유행한다고 그거 보고 이러는 거냐.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뭐 흉터도 없고 이제 와서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목 잡는다. 오히려 지금 가해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증거 없다 얘기를 하니까 한 유튜브 채널에 표혜림 동창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채널이 개설이 돼서 학교폭력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신상이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또 그것도 영화랑 똑같네. 4명은. 똑같죠.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표 씨가 지금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미용사가 된 계기도 학교 폭력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수업 받고 빨리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제 미용 일을 했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미용사가 됐는데 이 가해자 중에 한 명도 이제 미용사가 됐는데요. 이 창원의 한 이제 체인 형태의 어떤 헤어숍에서 근무 중이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이 헤어숍에서는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이거 인지한 즉시 가해자 지목된 직원을 바로 해고 조치했다.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도 별도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많이 이제 연락을 받았나 봐요. 네, 그렇게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거 일단은 점주가 이거 해고 사유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피곤한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입사한 이후에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그 과거 사건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해고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엄밀한 해고 사유라기보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지금 일단은 회사 차원의 방어. 이거 계속 고용관계 유지하면은 또 불매운동 뭐 이런 것들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기 가지 마. 거기 누구누가 일하는 곳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장도 좀 보니까 거의 뭐 악플과 뭐 연락, 뭐 욕설 이런 걸로 영업이 어려울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 매장에 뭐라 할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매장 점주가 무슨.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알고 하진 않았을 텐데. 네,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네? 판례?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회사가 채용 결정할 때 이력서를 받는 이유가 이제 단순히 노동 능력만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노사 간의 어떤 신뢰 형성이라든가 기업 분위기나 질서에 맞는 사람인지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자질을. 그렇기 때문에 비행위를 미리 알았다거나 아니면은
알았다고 하면은 채용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고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재직 당시에 한 비위는 아닐지라도 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금 영업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고 조치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알았으면 채용 안 했다. 당신 채용 안 했지 그렇죠. 이럴 정도 상황이라면 네. 그 이후에 채용 후에 해고도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좀 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문제는 저는 이게 그 12년 동안 있는 동안 학교에서 아무 조치가 안 취해졌나 이게 의아해요. 왜 이걸 제가 뭐 이게 문제 의아하냐고 하냐면 이력서에는 사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학교에서 본인이 학교 폭력으로 애들 인해서 때렸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문제를 그죠. 학교에서 좀 불이익을 받았다라면 징계를 받았다라면 그렇지. 그러면 자백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아무 처분도 안 받았으면 아무 처분도 안 받았는데 거기에 저는 사실은 그치. 애를 옛날에 12년 동안 그랬습니다. 괴롭혀서 이렇게 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해고 사유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과연 이거를 왜 아무도 막지를 못했지 이렇게까지 심각했다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너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표혜림 씨 주장에 따르면. 그건 그렇게 글로리하고 얘기를 똑같네. 일단은 그러면 표현음 씨 주장과 가해자 얘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허변, 요 가해자와 통화한 녹취록 이것도 공개됐어요? 방송에? 네.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이 피해자는 평생 그거를 상처로 안고 가거든요. 네. 단 한두 번의 그 학교 폭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제일 화나는 게 가해자들이 내가 그렇게 심했나? 나 뭐 그런 적 있었나? 너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피해자들은 너무 그때 진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가해자가 솔직히 너한테 했던 게 다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뭐 조금 심했던 것 같기는 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 씨가 나는 세세하게 기억한다. 방과 후 수업부터 시작해서 뭐 중3 때까지 너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해자가 기억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회피하다가 그때는 나도 어렸다. 철없지 않았냐? 우리 어렸을 때 한 거 가지고 왜 이러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표 씨가 철없으면 그래도 되냐. 그때 맞으면 아픈 거 모르는 나이냐 어리다고 해서. 그리고 그때 왜 때렸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표 씨가 청원을 올렸어요? 학교폭력에 관해서? 네. 지난 3월 10일에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제기했는데 청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공소시효. 공소시효. 자기 괴롭힌 친구들이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 받을 상황이 되니까 법이 정한 공소시효 10년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 폭력에 노출된 채 성인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 지금 10년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국민동의 청원이 지금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하면 국회에 접수가 되는데 일단 19일 오전에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든 답변이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고 해도 이 사건에 적용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의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모르겠지만 뭐 이 사건에서 적용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려운 것도 문제고요. 앞으로의 일도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소년법 적용을 하잖아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 소년법 적용 시기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공소시효가 폐지했다고 해서 성년이 된 이후에 성년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도 이상해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안타깝지만 적극적인 대안이 되긴 어려워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거는 사실은 현실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요걸 마무리하고요. 다음 사건 요거 좀 보죠. 사라진 7분. 야, 이거 예전에 저희 한번 네, 부산 했죠. 돌려차기 사건. 이것도 영상 보신 분들 너무 막 충격받았던 그런 사건이죠. 일단 양변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 일면식도 없고 집에 멀쩡하게 돌아가던 여성을 뒤쫓아와서 한때 뭐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뭐 경호원으로 근무를 했던 체격 좋은 남성이 돌려차기를 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만들었고 피해자가 기억하기로는 6번, 7번 계속해서 머리를 발로 차서 맞아요. 심각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건인데 그게 항소심에서 이제 살인미수죄로 12년 징역형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 1심에서 살인미수로 12년? 이 항소심에서
DNA 재감정을 한번 해봐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범행 동기가 너무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길 가던 여성을 저렇게 따라가서 심각한 폭행을 했겠냐라고 해서 1차 때도 감정을 하긴 했는데 네. 그때는 안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속옷에서는. 혹시 성범죄. 네. 이 범행 동기 자체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건지 모르니까 한 번 더 감정을 해봐라. 정밀 감정을 해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검찰에서 이거는 성범죄를 적용하려면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지만 설령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동기만큼은 추가로 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범죄 관련된 게 나오면 네. 검찰에서 뭐 추가 기소하지 않는 이상 그걸 처벌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살인미수의 올려서 올릴 통보할 수 수 있죠. 있죠. 동기에 네, 반영을 그렇죠. 해서 네. 양형을 세게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두 번째 공판에서 그럼 뭐가 지금 바뀐 거예요? 1심이랑 1심에서는 이거 인정 안 됐다는 거죠? 피해자가 이 성범죄 얘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피해자 B 씨를 최초로 발견했던 오피스텔 입주민 C 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동기가 그냥 성범죄라는 얘기는 있지만 네. 쉬었다가 광고 듣고 오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출연료 뒤에 드려야 설명해 되니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 3부에서 백변이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백변. 네. 우리 저 두산의 돌려차기 사건. 요거 사실 영상도 어느 정도 공개된 거, 저 블러 처리된 거 예전에 방송할 때 네. 이거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남자가 네. 돌려차기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던 여성을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막 때려요. 그냥 막. 그렇죠. 어? 진짜 딱 그거 보면은 야, 저거는 단순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인 것 같아. 라고 거기까지는 판단이 인정이 만큼. 충분히 될 네, 만하죠. 누가 봐도. 근데 지금 성범죄 가능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만 봤을 때는 일단 그냥 살인미수처럼 돌려차기도 넘어뜨린 다음 계속 발로 차는 것까지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성범죄 얘기는 가능성 얘기는 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일단은 피해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술해서 뭐 가해자가 나를 성폭행하려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일단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는 뭐 이따 여러 가지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 네. 최초의 이 피해자를 목격한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를 딱 목격한 상황에서 어땠느냐 피해자가 네, 상의가 발견 당시에. 네 상의가 갈비뼈까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상의가 올라와 있었던 거고 네. 바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고 골반과 그럼 바지를 거의 다 반 네 이상 그렇죠. 벗겼다는 그리고 건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우리가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묻지마 폭행을 한 걸 넘어서서 네. 범행 동기가 성범죄를 행하려는 것 아니었을까 충분히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상태였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그 뒤에 뭐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결합이 되면서 목적이 성범죄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재감정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1심에서 그거 안 받아들인 건가요, 그거를? 1심에서는 기소 자체가 살인미수로 됐기 때문에 그 아.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를 안 못했던 거예요. 폭행에 집중을 했던 것 폭행에만 같아요. 집중을 했고 폭행도 워낙 위중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해자 말로는 6번째 발길지까지 기억하고 그 이후로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얼마나 같아. 심하게 맞았으면 네. 그렇겠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상황을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신체 감정을 해봤더니 이제 어떤 파열된 부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성폭행의 어떤 흔적이 신체에 좀 일부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떤 신체 부위에 상처가. 네, 상처가 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이 행위를 하고 나서 뭐 특정 지역, 그 범행이 일어난 지역 강간살인 이거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같이 있던 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피해자를 보고 뭔가 느낌이 왔다. 그래서 오늘 사고 칠 거다. 이렇게 하고 범행하고 난 뒤에는 나 오늘 사고 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이제 처음에 자기가 범행 동기로 얘기했던 거는 그냥 피해자가 나 째려보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어서 그랬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밝혀지는 범행 동기로는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을 개연성이 너무나 많이 이제 2심까지 가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이거 안 했을까요? 초동 수사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 변호사 얘기처럼 어떤 특정 신체 부위에 상처가 있었으면 내가 검사라면 당연히 야 이거 뭐야? 내가 경찰이든 수사기관들만 하고 DNA 검사하고 좀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길 검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경찰은 뭐로 송치를 했냐면 중상해로 송치를 했는데 중상해. 네, 검찰에서 살인 미수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진술을 너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돼서 잘 없으니까. 못하니까 어렵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냥 CCTV 증거만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 여성의 성범죄 얘기를 안 하면
수사기관이 뭐 병원 억지로 끌고 가서 DNA 검사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저 해바라기 센터 그냥 바로 데려갈 수 있는 건 아니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뒤늦게 와서 이러면은 그러면 뒤늦게 와서 DNA 검사하면 나와요 이거? 쉽진 않죠. 네. 근데 증거물 보관소에 보면 당시 또 옷 같은 게 보관은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1심 그 과거 했던 거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일단은 재감정을 한다고 하니까 예. 뭐라도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소심은 재판부는 이거 범행 동기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만약 그게 어느 정도 인정되면 형량은 올라갈 거로 지금 그걸 풍기는 거잖아요. 재판부의 어느 정도 심증을. 더 나아가서는 아예 제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강간치상으로. 그러면 훨씬 무거워지죠. 형량이 그렇죠. 기수범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거 나 진짜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 120톤. 이 상상을 이거 뭐야? 초월한. 이거 네. 뭐 대륙의 스케일이야? 뭐야 이거 정말. 나 정말. 나도 이 정도 물을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네. 백편 이거. 이게 중국 그 매체 한 보도에서 중국인 부부가 서울에 이제 단독 빌라를 우리가 이제 뭐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라고 하잖아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25일 동안 되게 굉장히 장기 투숙으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예약을 해놓고 보니까 중국인 부부가 보니까 이 너무 서울 외곽이야. 시내하고도 멀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예약을 잘못했네. 그래서 이 숙소 주인한테 예약 취소를 요청을 했는데 주인은 아니 이미 예약도 확정이 됐고 결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약 취소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부가 이 숙소에 왔습니다. 그럼 그냥 잘 있다 가면 되잖아. 근데 그 25일 동안 수도, 조명, 전기 제품, 보일러를 풀로 씁니다. 이건 완전히 치카네라고 하잖아 우리가 아기를 가져가는 건데. 보일러 다 틀어놓고 에어컨도 틀어요. 그리고 문은 열어놔요. 뭐야 그러면? 그리고 물은 최고 그 수압으로 다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렇게 했나 보다가 아니고 25일 동안 숙소에 딱 5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보니까 너무 머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딴 데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25일이 지나서 이 부부가 이 숙소를 떠나고 이제 주인이 이제 고지서를 받아보는데 이게 뭐지? 평소보다 물 사용량이 5배 많은 120톤. 그다음 뭐 가스 사용량이 너무 늘어서 가스회사 측에서 주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쓰냐? 이번 일로 주인은 수도, 전기, 가스요금의 기타 비용까지 해서 뭐 달러로 1,570달러, 그러니까 약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에어비앤비니까 이거 본인이 이 집주인, 이 빌라 주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에어비앤비에서 그렇죠. 보상해 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지금 약관을 보면은 이 에어비앤비가 숙박 요금을 따로 뭐 결제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숙박하면 호텔 가서 우리가 뭐 물값 따로 안 네, 내잖아. 전기세 따로 쓰지 않잖아요. 그 공과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우리랑은 상관없으니까 숙박한 사람이랑 주인이랑 다 따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선을 긋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좀 권리남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성이 이거 200만 원이 큰 속에 내기는 하지만 이걸로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소송 제기하고 그 집행하고 이게 될까의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이제 그 약관상 또 중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네. 이제 증거까지 첨부를 해서 요청을 하신 모양. 그래서 중국인 부부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연락을 하니까 중국인 부부가 너네 자꾸 연락하면 이거 이렇게 대사관 통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할 거라고 오히려 또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거 저는 이 보도 봤거든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본 보도는 이 숙박업체 에어비앤비 숙박업체 이 빌라 주인 이 말이 되냐? 이렇게 200만 원 물폭탄 전기폭탄하고 갔다 요거고 그 다음에 나온 보도가 앞서 이 저 백 변호사가 소개했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홍콩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 여기서 나온 보도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예약을 예약 확정되고 돈 다 냈는데 예약 취소 안 해줘가지고 화나서 그랬다. 뭐 요거 이거 범행 동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중국인 부부의 이 행동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호텔 가서 물값, 전기세 따로 안 내는 거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그죠? 틀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이 중국인 부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겠죠. 뭐 지금 본인이 뭐 외교적으로 항의한다 그러면 그 더 망신살이 뻗칠 것 같아서 중국에서 안 해줄 거고 당연히 이거 해주겠어요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자주 생기진 않습니다만 뭐 이 숙박을 제공하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또 본인이 다 감내해야 되는 것도 참 너무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맞아.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에어비앤비에서 좀 약관을 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의적으로 뭔가를 많이 사용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대응책도 없네 딱히. 박혜숙님께서 스케일이 엄청 큰 진상이랍니다. 대륙의 스케일이에요. 가끔 인터넷 보면 대륙의 스케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륙의 진상.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너무 악의적이에요. 악의적이죠. 네. 자 다음 사건은 요 화변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건 뭐야 또? 아, 이거 난 황제고 넌 궁녀야. 수청 들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교수의 제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화변. 네, 황제가 이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님 스스로 자기를 부른 말이고요. 대학원 이제 논문 심사위원인데 그 박사 논문을 제출한 이 외국인 유학생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궁녀라고 지칭을 하면서 자기 수청을 들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거예요. 증거까지 남겨놓으셨네요. 아 근데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요. 뭐 궁녀 기분이 좋아지려면 뭐 너의 수청을 받아야 된다. 네가 태기를 안 해서 황제가 결정했다.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뭐 이런 내용에 뭐 달빛이 좋아서 키스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보냈더라고요. 무슨 혼자서 지금 무슨 이런 상황이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시간이 없다 다른 일정이 있다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답장이 왔는데 더 황당해요.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 궁녀의 이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참 방송용이 알아서 못하겠고 좋지 않은 뭔가 결말을 위하여 이렇게 문자를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 얘기 안 들으면 논문 왜냐면 이거 박사 논문 이게 그치. 지도 교수가 엄청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심사에서 탈락시킬 거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해당 학교에 이제 성희롱 상담센터, 인권 상담센터에 얘기를 했고 이게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죠. 자, 이 그럼 요새 같은 사회 분위기면 이 교수 징계 먹을 것 같은데 교수 뭐랍니까? 해임됐죠. 아 그렇구나. 이거 해임되죠. 이거 해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수청을 들라는데 지금 학생한테. 그래서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학생들한테 2차례 식사에서 29만 원 상당의 식대를 또 니네들이 내라. 요거까지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교수가 본인이 이 정도 잘못했으면 아유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아들여야지가 아니라 이거 과합니다. 이게 해임이라니 무슨 웬 말입니까 하면서 이 해임 처분에 반발하고 있고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구지방법원에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2월 너무나 당연히 예상하시는 대로 1심에서 이 교수는 패소했습니다. 아니 이 교수가 징계위원회 열렸을 때도 나는 그런 걸 하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그 상대 여성이 좀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그걸 안 들어줬다고 나를 문자 이렇게 남겨서 증거 다 만들어놓고서 모함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 외국인들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심사는 안 맞겠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좀 쳤던 모양이에요. 이희선님께서 아우 유치뽕이라 아주 짜증 지대로네 진짜 하셨고 너무 유치. 김지훈님께서 이런 스톤 플러스 알파벳 I. 예? 스톤 플러스 알파벳 I입니다. 이 대학의 교수라니로 말씀 주셨어요. 마지막 사건 좀 보죠. 양변 용. 아 이거 거꾸리 이거 예, 지금 가끔 이거 많이 아파트 있어요. 저 공원에 보면은 운동기구 있는 거잖아요. 거꾸리 매달려 있는 거. 예. 거꾸리. 요거 앞으로 이제 뭐 시설 관리하는 분들은 아마 이 판결이 나와서 아마 전국 지자체들이 좀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에 대구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꾸로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빙 물구나무 쓰듯이 돌리는 거 이게 뭐 혈액순환용으로 좋다고 예전에 막 뭐 유행도 하고 그랬었어요. 물구나무가 좋다고 이런 가정에도 얘기 있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용하던 분이 이게 안전장치가 없어서 바닥에 떨어져서 경추를 다친 겁니다. 아, 저거 잘못 다치면 목부터 예, 떨어지죠. 그 바람에 이제 사지 불안전 마비에 감각 이상 같은 상해를 입었고요. 예. 결국 이게 낙상 위험이 있는데 왜 이거를 이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8억 9천만 원가량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여기 재판부에서 일부 승소 5억 8천만 원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안내문도 없었고 안전장치도 없었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못했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위험할 수 있으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장치. 이거 헬스장 가면 저건 안전차 돼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거를 정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네. 얘기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양변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자체가 다 정리해야 되겠네 지금. 지자체나 전부 다 뭐 안전문 칩서, 붙어야죠 예. 일단 최소한. 알겠습니다. 저 오수빈님께서 오늘 신삼변 시대 총정리해 주셨어요. 세상 살기 정말 힘드네요. 맞습니다. 세상 살기 정말 힘들어요.
자, 오늘 저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고 집에 갈까요? 하나 더 할까요? 가죠? 아, 그래. 제일 중요한 거 남았는데. 마지막 코너. 일주일에 때밀에 장식하는 코너.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자.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네, 오늘 오늘의 도미의 선생.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오늘 그림은 뭡니까? 예, 오늘 그림은 이제 조지 클로젠이라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영국 화가인데요. 뭐 그때 당시로서는 뭐 당대에서는 나름으로 영국에서 인정받는 화가였는데 주로 이 화가는 농촌의 풍경이라든가 꽃, 뭐 여인들, 목가적인 전원 풍경 이런 걸 많이 그렸지만 당시 시대상을 좀 담은 그림도 그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은 많이 다르죠. 보시면 이렇게 푸르다기보다는 아주 좀 진해서 좀 슬퍼 보이는 어떤 세피아색이라고 해야겠죠. 저런 바다가 멀리 보이고요. 아마 그 바다가 보이는 걸 봐서 언덕배기 같은데 십자가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앞에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여인이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엎드려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진한 슬픔이 배어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울고 있는 젊은이, 슬퍼하는 젊은이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이 그림을 화가가 그리게 된 계기는 이 화가의 말년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터졌고 자신의 딸의 약혼자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위로를 주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오늘 아까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특히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우리 뭐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본인이 겪고 있는 감정이나 슬픔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어떤 슬픈 장면을 통해서 정화시킨다라는 취지에서 처음에는 이 그림을 골랐는데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그림으로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저기 묻힌 사람은 사실 그런 폭력을 희생당한 사람은 인격살인을 당한 겁니다. 살아있지만 그때 죽음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라면 저렇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엎드려서 모든 걸 고해야 되는 건 오히려 가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그림은 화가는 피해자를 그린 건 피해자를 위한 거고 보통 네. 그렇게 쓰여요. 저도 이제 슬픈 모습으로. 그렇게 근데 보긴 하는데. 저는 가만히 이 그림을 들여다보니까 정작 엎드려서 모든 자신의 잘못을 빌어야 되는 그게 가해자 아닐까. 그래야 인격살인을 당한 피해자가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양재 변호사의 얘기가 항상 그렇지만 울림이 있어. 네, 고마워요. 네. 방송 시작할 때하고 좀 다르죠. 끝날 때하고. 네. 근데 저도 좀 느낌이 오는 게 저렇게 시로라기 하나를 걸치지 않은 것도 약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나치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저렇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 어떤 허울도 다 벗어 던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피해자도 들어요. 가해자도 못 산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저 그림 딱 봤을 때 불쌍한 피해자가 엎드려서 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양변호사 설명 듣고 보니까 오 저거를 정작 저렇게 엎드려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이긴 하네요. 박주환님 여러 사정으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살롱두지 아직 살아남아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요걸 듣고 있으면 저의 지적 능력이 상승되는 느낌적인 느낌. 살롱두지 G. 책이 지금 1권 한 권 나왔어요. 그만해요. 앞으로 2, 3 아니, 전세 왜? 예, 계속 나와야 언제까지 되기 이걸 때문에 하라고. 계속 갑니다. 2%가 있는 한 하는 거예요. 2%가 있는 한. 우리도 5분 쉬는 거고. 그럼 계속 가는 거야. 2%가 있는 한.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연문지 방 좋은데? 연분이 좋다니까. 연문지 좋아. 괜찮아. 단 하셨던 거 들었습니다. 연문지 세 분의 변호사. 그거는 입에 좀 익어서 뭐 다음 주부터 안 익을 수도 있고. 연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